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재돌입니다.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 되면 어디 많이 여행 가시고 또 뭐 주말 안 돼도 일부러 휴가 돼서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뭐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게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데 그냥 승용차가 아니라 진짜 여행을 제대로 가기 위한 RV차, 레저차, 또 뭐 SUV 뭐 이런 쪽의 차량 수요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니까 진짜로 그런 쪽의 차량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진짜 얼마 정도로 증가됐나 하고 봤더니 뭐 절반이 가까울 정도로 그런 차량 수요가 증가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화면 좀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디젤차 비중이 1분기에 무려 44%.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인데 우리 그 국내 자동차가 디젤차의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게 뭐 이제 SUV나 또 RV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 자동차 말고 수입차 부분을 보면 더 그 비중이 높습니다. 요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수입차 신규 판매량 가운데 디젤 모델 비중이 2012년에 50.9%로 절반이 넘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올해 1분기에 무려 69%입니다. 10대 중에 7대가 SUV, 뭐 RV를 포함한 디젤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그쪽으로 가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이 언저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죠. 또 3만 불 위로 훌쩍 넘어가면은 뭐 요트 수요가 증가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듯이, 그래서 시기적으로 딱 맞아진 거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 관련된 뭐 자동차, 스포츠 레저 관련된 이러한 자동차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 디젤 차들이 그런 쪽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세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디젤 차잖아요. 해필이면 왜 또 기아차를 올려놨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뒤에 보면 그 이유를 아실 거고요. 자, 여기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디젤차 판매량 증가, 판매 차량 증가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연료 타입, 요거는 이제 가스, 뭐 디젤, LPG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가운데 디젤 타입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는 것 같지만은 절대 비중은 작죠. 근데 늘어난 속도를 보면 이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품병이 늘어나고 있고, 차량 등급에서 보더라도 요 승합차 부분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역시 그 렌터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뭐 렌터를 반드시 여행 갈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디젤차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늘어난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디젤차 판매 증가 속도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많이 언급되는 게 연비잖아요, 연비. 암만 디젤차가 좋고 아니면 휘발유차가 좋다 하더라도 연비가 나쁘면 또 안 산단 말이죠. 근데 디젤차 공인 연비를 보게 되면은 22리터에서 저 밑에 보면은 15.5까지.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거죠.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센트 위트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디젤차 부분에서 고연비를 나타내는 연비가 높은 그런 그 차량들은 알아서 소비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디젤차라고 하는 어쩌면 한계점, 뭐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는 예전의 선입견, 요새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디젤차의 상당한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디젤차가 과연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겠느냐? 화면 보시는 대로 디젤차가 단순하게 뭐 그 연비가 높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일조합니다. 친환경 효율적인 부분까지도 디젤차의 수요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서기 때문에 예전처럼 디젤차가 환경에 유해하다, 이런 것도 불식돼 있다는 것도 엄청난 매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나라랑 똑같은 이런 모양을 보일까 하고 전 세계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담아봤는데요. 서유럽, 요쪽이 이제 서울 저기 세계 전체 빼고 일본, 그 다음에 북미 쪽 이렇게 크게 좀 나눠보게 되면은 좀 화면 보시는 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그 뒤에 표시된 부분. 이게 기간상으로 좀 늘어났는지를 보는 건데
55.9% 서유럽, 역시 서유럽 쪽이 국민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일본 쪽은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해요. 일본 쪽은 SUV나 이런 쪽이 많이 매력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데 전 세계적인 추세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쪽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만들어서 진행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젤차 판매 증가에 대한 부분을 연도별로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디젤차 중에서 그냥 디젤차 말고요. 수입차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가 있죠. 이 증가 추세를 다음번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이 증가 추세를 여기로 보게 되면은 자동차를 휘발유와 경유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뭐 디젤하고 휘발유로 나눠서 넣었을 때 가솔린차나 디젤차 보면 아직은 이 휘발유차가 많아요. 비중이. 근데 이 디젤차가 늘어나는 게 그 등록된 차량 건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아마 그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두 대 중에 한 대는 뭐 수입차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넘겠죠. 이게 다 디젤차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 디젤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석유 관련돼서도 가솔린보다는 이 디젤 쪽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서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 다음번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가 이 디젤 차를 많이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옆에 나라 중국은 어떨까? 이 모든 걸 중국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시장이 커진단 말이죠. 물론 전체적인 국민 소득을 보면은 단순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지역별로는 뭐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그런 지역이 너무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그 규모로 해서 GNP를 나누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만 가지고 봐도 하나의 어떤 그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2013년 1월, 2월에 중국에서 국가별 SUV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인데 물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 자체에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들입니다만 그거 빼고 수입차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위를 기록하는데 일본 차가 사실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매력이 있죠. 근데 SUV 시장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그 입지를 키워갈 가능성이 큰데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그걸 많이 키워가냐면 바로 그게 기아차의 입지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기아차 입지가. 이거 승용차 판매 그 중국에서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승용차의 판매 대수가 횡보 상태죠. 근데 이쪽은 이미 우상향으로 늘어나 있어요. SUV는. 그죠? 저쪽 왼쪽 게 승용차입니다. 오른쪽 게 디젤차고. 이게 늘어나고 있다. SUV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중국 시장도 당분간 이런 추세가 흐트러질 가능성은 작아요. 그럼 그 안에서 마켓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추세를 그대로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본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매력을 못 느낀다 하면은 유럽 차와 미국 차와 한국 차. 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그 완성차 업계를 주목할 필요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요게 중국차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앞서 보신 대로 뭐 그 내용과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디젤 차량 판매되는 부분도 역시 외국 브랜드가 어느 정도 판매되느냐 하는 건데, 뭐 사실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종목을 제가 이제 그룹핑해 놓은 게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들 원래 이제 완성차의 대표로 두 개밖에 없죠. 쌍용차가 있지만 쌍용차가 사실은 그 SUV에서는 앞서는 기업인데 기아차, 현대차가 워낙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품 관련된 종목도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화승 RNA, 현대모비스, SM 요렇게를 좀 일단 볼 건데요. 자, 우선 기아차, 현대차 중에서 기아차가 매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HTS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기아차가 매력이 클까? 기아차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하루도 그침없이 공격적으로 지속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걸 겁니다. 이건 보시는 거는 연봉인데요. 2009년부터 3년간 급등하고 나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올해가 아마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한번 볼까요? 이게 기아차의 앞서 말씀드린 거 요거는 패스하고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매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뒤에 보면 기아차 나올 겁니다.
현대, 요건 기아차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는 외국인 매수가 아주 공격적이죠.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사는가를 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진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은 미리 산단 말이죠. 자, 다음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화성 RNA 그 이제 관련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3년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완성차는 빠지는데 분명히 글로벌 시장으로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계속해서 약세죠. 현대차 관련돼서 약세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움직이고 기아차가 움직인다면 현대모비스는 손 놓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그 중국에서 SUV 시장에서 1위 업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설정하신다면 자동차 업계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